에너지와 생명체예요. 359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에너지와 생명체 서론. 자, 지금까지 골격, 근육, 피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그 부분들이 사용하는 것, 그쵸? 얘네들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걸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곧 에너지에 대해 다루어야 하겠다.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 뼈도 자라면서 혈액세포를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 피부 역시 에너지를 사용하여 털, 피부세포, 그리고 손톱, 발톱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에너지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된다. 사실상 에너지는 생명체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쵸? 모든 생명체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체라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취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형태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번 단원과 다음 단원에서는 우리 몸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쵸?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얘기입니다. 생명체의 에너지 순환 주기래요. 우리 몸이 생명체에 관한 두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그쵸? 몇 가지 기본 개념을 배우도록 하자. 그래요. 요것을 잘 하고 넘어가야 이게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겠죠. 첫째,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라는 매우 간단한 질문에 답해보자. 무엇보다도 생명체에 관한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살아있는 유기체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시킨다고 말한다. 글쎄,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한다면 그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한 곳 다름 아닌 태양으로부터 생겨나죠. 물론 해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아주 색다른 몇몇 세균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깊은 해저는 그 햇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아, 네, 그쵸. 그래서 굉장히 깜깜한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처음에 학자들이 그런 깊은 심해에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웬걸 거기에 그 해저에 열수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이다라고 해서 열수공인데 이게 왜 뜨거운 물이 왜 나올까요? 뭐, 네. 태양 때문에. 아니죠. 태양빛은 그 못 들어가요. 바다가 깊기 때문에. 그럼 먼저 여기서 핵이랑 바꿔주세요. 어, 우리 그 땅 밑에 그 멘틀이란다. 마그마 흘러다니는 거 아시죠? 용암. 아, 네, 알죠. 용암 흘러다니는 거 아시죠? 그 용암이 바다 밑에서도 이렇게 그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용암이 분출된다기보다도 이제 그 열기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구멍들이 몇 개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뭐예요? 바닷물이 이제 데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이제 구멍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열 발전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땅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땅을 파들어가 가지고 그 지면에서 오는 열로 이제 뭐 발전을 한다거나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다 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지열을 이용해서 이 지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마그마 같은 데에 의해서 데워지다 보니까 그 황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있어요. 예, 그니까 그거의 방출이 이제 고 많이 있는데 그 황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 화학 반응을 또 어떻게 시키면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예, 근데 그 세균은 이제 그 반응을 이용해서 그 빛이 있지 않은 열수공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균도 있답니다. 예, 네.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생략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화학 반응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웬만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햇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피조 세계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사용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죠. 자,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물과 마시는 음료들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쵸? 네. 우리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데 우리가 햇빛으로부터 무슨 에너지를 얻느냐? 네. 예, 약간 좀 초딩스러운 질문이죠. 그쵸? 네.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고 단지 태양 아래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다 충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글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라. 강렬한 태양빛이 지구에 내리쬐을 때 온갖 식물들은 스스로 이 에너지를 먹을거리로 전환시킨다. 요거 우리 전에 공부했었죠. 그쵸? 네. 자, 우리는 그런 유기체들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뭘 생산하느냐? 다른 유기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생산한다고 해서 생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기체들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소비자겠죠. 소비자. 그쵸? 예. 왜냐면 우리는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만들지는 않나요? 네, 뭐라고요? 먹을 거를 만들기도 하지 않나요? 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광합성 얘기하는 거예요, 광합성. 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로 바꾸어내는 걸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먹을거리는 뭐예요? 이미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요리를 해서, 그쵸? 네. 좀 더 맛있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요리 안 하고 먹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뭐든지. 근데 배탈 나겠죠? 배탈 나거나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쵸? 네. 예, 그쵸?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생산자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생겨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광합성 과정을 통하여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을 취하여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내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면은 이제 가서 수액 맞잖아요. 그쵸? 네. 수액 맞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마치 먹은 것처럼 혈액 속에 영양소가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힘이 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식물은 포도당을 먹을거리로 사용한다. 그쵸? 만들어내고 식물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얘네들이 만들어낸 이 포도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다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그러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먹을거리로 포도당을 사용한다. 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산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을거리를 만들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쵸? 네. 식물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포도당을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훅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설령 이런 풀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아주 조금만 해서 별로 먹은 것 같아요. 그쵸?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쵸? 예. 네. 여러분도 여분의 에너지가 있으면은 뭘로 저장해요? 살로 저장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예, 돼지를 예로 듭시다. 돼지. 예, 예, 돼지를 포동포동하게 많이 먹여서 살찌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 많이 그쵸. 그 살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먹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뭐예요? 많은 먹을거리를 줘서 그거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만약에 돼지가 겨우 생존할 만큼만 먹이를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겠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도 먹을 게 없네. 저 돼지를 좀 잡아봅시다 하고 그런 돼지 잡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죽하고 뼈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 정말 몇 배 이상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곡물을 먹든가 뭐 풀을 먹든가 해도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항상 배고프고 항상 어떻게 유지할 만한 그런 포도당을 얻기가 불가능했을 거란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푸른 잎을 가진 것을 너희에게 식물, 양식으로 주노라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초에 처음에 풀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풀에 주어지는 그 임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해서 네.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몇 배, 몇십 배 이상으로 막 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수많은 생명체들,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쵸? 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 먹어요. 동물들까지도. 아, 동물. 네. 동물들까지도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먹을거리들을 얘네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대단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런 여분의 먹을거리는 대개 포도당과 다른 화학물질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다. 그쵸? 근데 포도당 자체로 저장하지 않고 우리가 먹어도 저장할 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 배에 기름 꼈다 이런 거. 이상하다. 난 기름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기름이 끼지? 이런 게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화학 과정을 거쳐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도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꿔서 저장하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일반적으로 여분의 먹을거리를 녹말이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의 주 성분이 이 녹말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이 식물들을 섭취할 때 동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녹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쵸? 네. 비록 이러한 동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얻지는 못해요. 근데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녹말을 갖고, 그쵸? 또 네. 화학적으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렇게 꺼내놓은 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사실 그렇게 전환돼서 온 것이죠. 자, 네. 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만들어 놓은 먹을거리를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명체를 소비자, 그쵸? 아까 얘기 나왔죠? 소비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얻기 위하여 다른 유기체들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소비자, 먹을거리를 얻기 위하여 살아있는 생산자 또는 살아있는 다른 소비자를 섭취하는 유기체이죠. 인간은 소비자이다. 우리는 식물을 섭취하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 동물들도 식물을 섭취하거나 식물을 섭취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는다. 결국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생겨난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며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을 섭취하거나 생산자들을 섭취하는 다른 소비자들을 잡아먹기 때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간단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언급하지 않은 세 번째 집단이 있다. 그쵸? 이 유기체들은 단원 10에서 배운 분해자이다. 네, 분해자는 생산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분해자는 뭐냐면 사체를 이제 막 분해해서 먹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네, 소비자잖아. 네, 맞아요. 크게 보면 소비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얘네들은 따로 분류를 해줘요. 그 따로 분류해주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할 겁니다. 비록 그와 같은 유기체들은 소비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쵸, 여기 나오죠. 무엇보다도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소비자예요. 근데 피조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따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분해자들은 죽은 유기체들을 재활용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저기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애를 우리한테 먹으라고 준다.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못 먹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히려 탈나잖아요, 그쵸? 죽어. 예, 근데 이 분해자들은 살아있는 애들을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못 먹어요. 오히려 저기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애들이 보이면 어때요? 맛있는 만찬거리다 하면서 네. 거기로 달려가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분해자가 죽은 유기체를 먹을 때 그 유기체는 생산자들을 비료 역할을 감당하는 화학 물질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또 재밌는 게 이 분해자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체를 이제 분해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식물의 비료, 그러니까 식물이 비타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또 분비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체를 먹는 동물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뭐 대머리 네. 독수리나 그쵸? 이런 아, 거 보면 어때요? 저기 죽었다 그러면 막 날라와가지고 막 뜯어먹잖아요. 그쵸? 네, 막방이 같은 것들. 예, 그러면은 대머리 독수리도 곰팡이 같은 분해자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얘네들은 단지 뭐예요? 거기 남아있는 살점들, 썩어가는 고기들 뜯어먹고 끝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곰팡이나 뭐 다른 애들은 그런 사체들을 먹고 끝이 아니라 먹는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비료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비료는 식물의 먹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그쵸?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죠. 비료는 식물의 먹이가 아니라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70cm 자랄 애를 2m 가까이 늘려놓는 뭐 이런 역할인 거예요. 네. 예, 그러나 비료는 식물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분해자의 생산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자가 이제 어,
그 먹이를 만들어내려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발육이 더 왕성해야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 누구한테 또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해자가 죽은 애들을 분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낸 비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요렇게 그럼 또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또 그 뭐냐 생명체들이 먹고 또 번성하고 그쵸? 그런 과정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다고 죽은 유기체를 섭취하는 모든 유기체가 분해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도 죽은 유기체를 먹는다. 그러나 독수리가 죽은 동물을 먹는 과정은 식물에게 아무런 비료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분해자가 아니다. 실험 10.1을 되돌아볼 때 효모는 분해자다. 그쵸? 그리고 효모가 발효시켰잖아요. 발효. 네. 그래서 그 뭐냐 그 뭐 술 같은 거나 빵 같은 거 이런 거 놔두면 뭐예요? 그거를 얘네가 막 분해시키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발효 과정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쵸? 부글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쵸? 예, 그런 이제 이유가 이제 요런 그 효모가 분해자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어, 그, 뭐, 독수리가 뭐 이런 뭐 빵을 먹진 않겠지만 독수리한테 네. 빵 반죽 찍어 먹으라고 해놓고 네, 이 효모가 얘를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처럼 되게를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안 되겠죠, 그쵸? 예, 그게 이 둘을 가르는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효모가 죽은 유기체를 먹을 때 이 유기체는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자, 어떤 유기체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인지 여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어떤 유기체가 소비자라면 좀 더 심층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도 무엇을 소비하느냐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부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는 생산자를 섭취하기 때문에 소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비록 사자는 생산자를 섭취하지는 않지만 사자도 역시 소비자다. 근데 여러분 사자도 먹을 거 없으면 풀 먹는 거 알아요? 처음 알아. 처음 알았죠, 그쵸? 네. 사자도 정 먹을 거 없으면 풀 먹고요. 그리고 얘가 약간 소화불량 같은 거 저기 그런 게 느껴지면은 풀 뜯어 먹어. 어, 예, 저기 서연이는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쵸? 예, 그래서 풀을 아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예, 가끔 주식적으로 예, 아니, 잡식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주로 먹는 건 어쨌든 고기죠. 그쵸? 네. 어찌 됐거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죠. 그래서 사자는 다른 소비자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소비자다. 인간도 소비자인데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둘 다 먹지요. 그쵸? 그래서 식물하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소비자가 오로지 생산자만 섭취한다면 그 소비자를 초식동물이라고 부른다. 그쵸? 소 같은 거. 근데 소도 고기 주면은 먹는 거 알아요? 음, 근데 먹으면 탈나요. 얘네들. 어,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한때 미국하고 이런 데서 광우병 막 해가지고 파동 일어났던 거 알아요? 네, 알죠. 예, 들어는 봤죠, 그쵸? 네, 소화 쳐버려가지고 그거 예, 먹으면 예, 그게 원래 영국에서 이제 처음 발병한 건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은 내다파는 이제 소의 몸집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튼튼한 소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풀만 줘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고기도 같이 줬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 육식성 그 사료를 갈아가지고 같이 네. 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렇게 막 튼튼하게 진짜 막 나왔는데 이제 그 부작용이 온 거죠.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뇌가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리면서 이제 그
소가 미쳐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저앉는 그런 소가 이제 탄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였다라고 이제 빨리 이제 밝혀져서 이제 그런 사료를 안 써요, 요즘에. 음, 그래서 이제 더는 뭐 광우병 뭐 이런 게 뭐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도 초식 동물한테 계속 육식성 사료 먹이는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죠. 그쵸? 네, 자, 만약 어떤 소비자가 오로지 소비자만 잡아먹는다면 그 소비자를 육식동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만을 잡아먹는 소비자, 사자. 자, 마지막으로 어떤 소비자가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먹는다면 그 소비자를 잡식동물이라고 부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의들로부터 소는 초식동물, 사자는 육식동물, 사람은 잡식동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기초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유기체들이 먹이에서 에너지를 취하는가? 네,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자, 좋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생산자들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스스로 먹을 거리를 만들며 소비자들은 식물들을 섭취하거나 식물들에서 섭취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분해자들은 죽은 유기체를 먹으면서 그러한 죽은 유기체들을 재활용하여 피조 세계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쵸? 비료, 비타민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네, 각 유기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이에서 에너지를 얻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그쵸?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쵸? 음식을 네. 먹는데 그게 어떻게 그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다 전달해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글쎄, 그건 대답하기 그다지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상 나는 이번 단원의 나머지 부분과 다음 단원을 할애하여 그러니까 이번 단원뿐만이 아니라 다음 단원까지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화라 그러잖아요. 네.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아, 네. 무려 두 단원에 걸쳐서 배워야 되고 심지어 두 단원에 걸쳐서 배웠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과학적, 화학적 이런 세부 내용은 생략된 채로 배웁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환이 된다. 이렇게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아, 나중에 심화 과정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려주고 뭐 공식 알려주면서 계산해봐라. 뭐 에너지의 네. 효율이 얼마냐. 막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음,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하는 일에만 집중할 과정이다.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대략의 그림만 그리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것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한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 일단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각 유기체들은 먹이를 연소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소가 뭔가요? 그 이렇게 불타는, 물트, 네, 맞아요.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 네. 네, 먹이를 연소시킴으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면, 네. 타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연소시킴으로써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거. 불타는 거겠죠. 그쵸? 음, 뭔가 좀 뭐지? 멍하죠. 그쵸? 네.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속에서 막 불타요? 막, 아니요. 뭐 아, 네, 위액이 네, 불타지 않. 네,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으면 연소된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평소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화학적으로 봤을 땐 연소가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과정이 우리가 촛불 태우는 것처럼 급격하고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맞는데 그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가 불에 탈 때처럼 급격하게 빠르게 방출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방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핫팩 아시죠? 핫팩. 네. 핫팩도 사실 화학적 반응으로 보면은 불타는 거랑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실험에서 나올 텐데 불에 탄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화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산소랑 반응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화학적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를 연소라고 하게 돼요. 네. 예, 근데 그, 뭐냐, 우리가 녹슨데, 뭐가 철이 이렇게 녹슬고 있으면은, 거기 그 위에 눈 내리면은, 녹슨 철 주위에만 이렇게 녹는 거 알아요? 예, 아, 예. 예, 왜냐면은, 그 철이, 그거 녹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철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녹슨 철 주위로 그 눈 내리면은 그 주변은 요렇게 녹습니다. 다른 데 눈이 다 쌓여도. 네. 그 원리를 활용한 게 그 뭐냐 핫팩이에요, 핫팩. 그래서 핫팩 뜯어보면은 그 안에 철이 한 절반 있고 근데 철이 녹쓰는 속도는 오히려 늦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화는 아까 불 붙이는 과정을 그냥 하면은 우리 몸에서 불 붙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단계를 나눠서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철이 그 산소랑 반응하는 속도는 오히려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양과 속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철을 한 절반 깔아놓고 그 옆에다가 산화제라고 하는 오히려 반응을 더 빨리 일으키는 촉매를 넣어서 이렇게 혼합시켜 놓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핫팩이 식을 때 흔들면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소랑 그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산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 방출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촛불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촛불에 불 붙이면 타면서 빛하고 열 에너지 나오죠. 그쵸? 네. 그거랑 다를 거는 없는 과정인 거예요. 아, 예, 화학적으로 봤을 땐 같은데 똑같이 일어나면 우리 다 타 죽고 끝이잖아요. 그쵸? 예, 네. 밥 한 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단계를 나눠서 천천히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게 시켜서 마치 그 철이 녹쓰는 그런 수준으로 약하게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개념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몸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들이 먹을거리에서 에너지를 얻는 화학 반응 과정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불타는 반응이랑 화학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즉 연소 반응이란 나무, 종이, 다른 가연성 물질들이 탈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화덕에서 장작을 떼거나 화로에서 기름을 떼므로써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열 에너지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각 유기체들도 먹을거리를 연소시킴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쵸? 물론 각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연소 과정은 화덕이나 화로에서 진행되는 연소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같은 연소기는 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불 붙이는 건 한 번에 팍이에요. 그쵸? 우리 네. 몸에서 일어나는 건 단계를 나눠서 천천히 산소랑 반응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성 가운데 몇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 실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다. 그쵸?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생산자고, 우리는 그걸 활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분해자다. 요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너지, 그렇게 온 에너지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라고 하냐면은 불 붙이는 거예요. 그쵸? 산소랑 네. 반응시켜서 연소시킴으로써 그 에너지를 꺼내 쓴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